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키네매틱스에 대한 어떤 아이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딱, 그렇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예제는요, 가장 초보적인 어떤 로봇의 움직임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차적인 방향이다, 1차원적인 방향이다, 이런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부품들의 관계를 보죠. 제가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A라는 부품, B라는 부품, C, D, E, F, G가 지금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쭉 일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A에서 B로 가는 거고, 동력이요. B에서 C로, 그 다음에 D로 쭉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 A에서 B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C라는 부품을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A에서 C, D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일단 키네매틱스 아이콘들의 어떤 초보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적인 기능에 대해서요.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컴포즈에서요.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프랙티스 파일 안에 보시면 키네매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여기 로봇 픽업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카티아 파일입니다. 이 어셈블리 파일을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액터로 병합하셔가지고 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미리 변화를 시켜놨고요. 자,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안에 리절트 있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뷰 모드에 작업하겠습니다. 등각 모드 빼죠. 이걸 해제하면 항상 이렇게 보입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제가 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그냥 뷰포트 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일단은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죠. TOF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드래깅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자유로운 움직이면 이런 회전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요 일련에, 그러니까 결국은 단품들이지만은 상호 어떤 얘기죠? 유기적으로 뭔가 뼈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요 결과물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변환된 요걸 쓰겠습니다. 열기. 자, 일단 뷰포트에서 뷰 모드에 작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각 보기 끄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죠. 자, 그림자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그림자 조금 작게 하죠. 자, 어셈블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몇 개의 부품은 제가 숨겼습니다. 자, 일단 패스 레이아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3번 이쪽에 보면 부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동력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절이 많죠,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는 구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빙 박스, 이 상자를 또 움직이는 것까지 구현한다 그러면 상당히 더 어렵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숨기겠습니다. 이것도 숨겨버리죠. 이 부품도 숨겨버리고, 가장 초보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이 패스 레이아웃은 빈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빈 그룹 삭제하면 깔끔하게 삭제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저장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뭐 초보적인 거니까 뷰포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오리지널 만일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뷰 하나 작업을 하죠. 자, 테스트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미 만들어진 거하고 다른 이름으로 했어요.
실습 중에 동강 중에 만든 거니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여러분 저장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안 그러면 중간에 날아가면 아이고 소리 절로 나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순서를 한번 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를 맺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셈블리에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대등한 관계로 있는 거죠. 이 부품들이 각각 이 인스트랄 로버 픽업이라는 글로벌 아이콘 밑에 보면 1차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자, 부모 자식 관계를 맺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링크 기능을 쓰시면 돼요. 링크 기능 중에서 부모의 자식 링크하기. 그렇죠? 그냥 뭔가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내가 지정한 부모의 자식으로 링크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선택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미리 선택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조상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자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얘한테 자식으로, 얘는 얘한테 자식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를 최고 조상으로 보셔가지고 부모 자식 부모, 자식 부모,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링크를 누르시고요. 자식이 얘죠. 찍고, 그리고 부모를 부모의 화살표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이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클릭 클릭, 자식 찍고 그 다음에 부모 찍고 하면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이 트리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볼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얘가 부모고 그 밑에 있는 이놈이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밑으로 이렇게 족보 관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 계속 눌러져 있는데요. 자, 해제하겠습니다. 만약에 될 수 있으면 ESC 키 습관적으로 두세 번 누르시는 게 취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5번을 얘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5번을 그냥 끌어가지고 이 파트 1번 있죠, 여기다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파트 2번에 갖다 놔야겠네요. 그럼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셨어도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전체가 다 잡히죠. 이렇게 하면 여기 오면 이렇게 잡히죠. 예. 근데 부모 자식 관계가 정확하게 매겨졌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누르죠. 그러니까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느냐? 죄송합니다. 자,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 맺어지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부모 자식 관계 맺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부모 자식 관계는 어셈블리 트리의 어셈블리를 끌고 와서 액터 사이에, 액터를 어셈블리 트리의 어셈블리를 끌고 와서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이콘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액터를, 그렇죠? 여기다가 끌고 와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자, 아이콘을 쓰겠습니다. 찍으시고요. 이 자식은 이 부모한테, 자, 이 자식은 이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 자식 노란 거는 이 자식 거니까 좀 막 속이 상합니다. 자, 이 녹색한테, 그리고 분홍색은 노랑한테, 빨간 거는 분홍한테, 빨간 거는 분홍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자식은 부모가 여러 명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네, 자식은 부모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여러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이 주황은 자식이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빨간 거 입장에서는 부모는 얘 하나입니다. 그렇죠? 얘의 부모는 얘고, 얘의 부모는 얘고, 얘의 부모는 얘고, 이런 식으로 쭉 트리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두색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쭉쭉쭉쭉쭉쭉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트리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모가 얘란 얘기죠. 얘의 부모는 자식이 두 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링크 아이콘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링크 중에서 이겁니다. 아시죠? 네. 자,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다시 끄집어내고 싶다. 자식관계를 끊고 싶다. 야, 우리는 하도 이 개차반 술 먹어가지고 부모도 못 알아보는 자식입니다. 끄집어내고 싶으면 이렇게 밖으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9번이었으니까 원래 위치로 야, 넌 밖에 나가. 집 나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자식 관계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놈을 둘 다 잡고요. 한꺼번에 부모의 선택사항을 링크하기 이 조항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 두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참여를 해가지고 부모한테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대1 관계로 자식을 부모한테, 요거는 뭐죠? 여러 자식을 한꺼번에 부모한테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트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이놈들이 서로 간에 어떤 족보관계, 혈연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아시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그게 지금 1번 한 겁니다. 일단 1번 하나 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법 정렬을 해야 됩니다. 피법 변형 모드, 피법 정렬 도구를 사용해서 각 자식 부모 그룹의 피법을 정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법을 정렬을 하는데요. 어떻게 정렬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정렬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요놈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다중기재모 했어가지고 다 범위를 잡아보시죠. 어떻습니까? 피벗의 위치가 각각 틀립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폼의 정중앙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이동 끄겠습니다. 이 파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거는 회전이 돼야 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피벗 회전의 중심점은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부분이 돼야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앞뒤로 회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놈의 피벗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막 회전이 되고 이동이 됩니다. 피벗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피벗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기능이 피벗 설정 기능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앞에 다 설명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보라색부터 하나씩 피벗 설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놈 있죠? 이놈을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2번이었죠? 예. 잠시 숨기니까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선택부터 하십시오. 평행 이동 눌러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밖에 찍으면 선택 해제되죠?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연두색이 뜨는 이유는, 그렇죠? 연두색 테두리가 뜨는 이유는 이 족보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야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 선택을 밖에 찍으면 선택이 풀리겠죠? 이 상태로 백날 찍어봤자 안됩니다. 그렇죠? 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어디요? 저는 이걸 쓸 겁니다. 라인 축에 쓸 건데, 어떤 분은 이 원통의 옆면을 찍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원통의 옆면을 찍었으니까 가상의 축상에, 원통의 축상에 의미의 위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저는 요 밑면 있죠? 밑면의 정중앙에 찍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원 있죠? 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건 원을 자동으로 얘가 검출하느냐? 그렇진 않죠. 뭐죠? 곡선 탐지 기능 Alt키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운동화 한다고 이거부터 바로 동강 들으시는 분들 아주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으셔야 돼요. 자, 라인축 하시고요. Alt키 누르세요. 계속 누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이 갖다 대면 아이콘이 이렇게 딱 뜰 겁니다. 혹시나 안 뜨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자, 선택을 한번 해제할까요? 다시 한번 찍고요. 평행 이동해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치가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면에 잡히던 밑면에 잡히던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다시 보이게 할까요? 이걸 다 보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감추면서 설정을 해보죠. 얘를 숨기겠습니다. 평이동 꺼져. 자,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이에요. 자, 찍으시고요. 그 다음 피벗 설정 라인축 클릭해서
됐죠? 항상 찍고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대로 잡혔구나. ESC 숨기고요.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먼저 찍고 라인축, 안되면 좀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 클릭, Alt키를 먼저 손 떼지 마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Alt키 손 떼세요. 자, 얘도 숨기겠습니다. 됐죠? 이쪽 한번 보겠죠? 좀 확대하셔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라인축, 안쪽 점 있죠? 안쪽 원 클릭, 됐죠? 그 다음 찍고 평이동, 제대로 잡혔구나. ESC 숨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인축 정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찍고 평이동 잘 잡혔죠? 자, 숨기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이요. 찍으시고 라인축 안쪽 면을 잡던 바깥쪽을 잡던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그 다음에 ESC 회전 찍고 평이동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렇죠? 윗면에서 봤을 때 이 점이, 그렇죠? 여기 원의 정 가운데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거기를 중심으로 회전할 거니까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숨기고요. 그 다음 요걸 작업하겠습니다. 찍고 피퍼 설정, 라인축, 안쪽 원이냐 바깥쪽 원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방향이 가끔씩은 틀려지는 경우 있습니다. 자, 클릭, 됐죠? 그 다음에 숨기겠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라인축 클릭, 됐죠? 자, 다 보이게 할까요? 다시 한번 해제했다가 보이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끄고요. 다 잡고 다중 기준 해보시죠. 요렇게 밑에 설정이 됐죠? 얘는 요 면에 설정이 됐고요. 여기 설정이 되어 있죠? 얘는 여기요. 각각 정확한 위치에 설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면 기저모에 대한 설정, 이 피벗에 대한 설정은 끝났습니다. 피벗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운동왕 모션이 작동하려면 자식의 피벗이 해당 부모의 피벗과 동일하게 정렬되고 1년의 자식 부모 관계의 모든 피벗이 동일한 방향을,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려워요. 자, 위에서 한번 보죠. 위에서 보면 얘가 지금 어떤 구조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나요? 일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일자가 아니죠. 그렇죠? 같은 평면에 있나요? 지금 같은 평면에 있는 거죠. 앞에서 보면 지금 삐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삐딱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죠? 피벗 정렬을 WCS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면 하나 찍어보면 얘가 이제 삐딱하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리 꼬고 써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요? 자, 이렇게 똑바로, 여기서 위에서 보면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게 삐딱하게 써 있다고요. 실제 똑바로 서 있는 거는 이렇게 서 있는 게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피벗 정렬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들 끄시고요. 다중기모 상태에서요. 다 잡겠습니다. 그럼 피벗 다중기준 안 보이면 다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 상태 어떻게 잡으시냐면 요 피벗 정렬을 그냥 LCS 각각의 단품의 로컬 축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피벗 방향은 Z축 이 피벗이 정렬되죠. 정렬되는데 문제는 뭐죠? 각각의 피벗이 자기가 원래 있던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위치는 그대로 남으면서 방향만 재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WCS로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로컬 CS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자, 선축은 아닙니다.
주어진 피벗의 수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저장하고요. 자, 따로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뷰에다 여기다가 한번 업데이트 해 놓을까요? 자, 저장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